안녕하세요. 안과의사 이창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시력 교정술을 하기 전에 각막 확장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후 잔여각막 두께를 확인을 해야 되고, 수술 전 각막 모양을 잘 살펴봐서 각막 확장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라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라섹 수술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명쾌한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몇몇 증례 보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수준의 증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이 말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항상 최선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선의 근거라는 것은 사실 통계적인 근거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제시한 방법이라고 해도, 혹은 아무리 뛰어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의 수준을 피라미드로 도식화한 것인데요. 전문가 의견이 제일 바닥에 있죠. 제일 근거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뜻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뇌피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퀄리티의 증거는 증례보고,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내가 이런 환자를 직접 봤다, 혹은 이런 치료법을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다 라고 논문의 형식에 맞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쓴 증례보고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의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이 윗단계부터는 본격적인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환자 대조군 연구, 그리고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를 대규모로 모집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런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후양적으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많은 기록이 쌓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주제죠. 잠복 원추각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라섹은 케이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몇 증례보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청자분들도 이 점을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증례보고는 199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각막 모양에 이상이 있지만 35살 이상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시력 변화가 없는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라섹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시력 결과는 좋았고, 첫 번째 환자는 3년, 두 번째 환자는 1년 동안 각막 모양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각막 모양에 대해서 잠복 원추각막이라고 하지 않았고 Displaced Apex Syndrome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 변위 정점 증후군인데, 각막의 정점, 꼭지점이 시선 방향에서 이탈되었다, 어긋났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보고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원추각막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라섹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논문 발표는 2006년도이지만 수술은 1996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당시 29살이던 환자 대상으로 수술을 해서 9년이 지난 시점까지 원추각막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증례보고는 2015년입니다. 이 논문에서 환자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저자들은 나이가 들면 각막의 콜라겐 섬유도 노화가 되면서 뻣뻣해지기 때문에 원추각막의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증례를 소개할 텐데요. 비슷하게 라섹 수술을 시행하고 무려 15년 동안 모양 변화가 없었던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닥터 타마요라는 분은 원추각막이 있어도 라섹이 가능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추각막이 심하지 않고 26살 이상이고 근시가 -5디옵터 이내이고 각막 두께가 수술 전에는 430 이상, 수술 후에는 3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라섹을 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기준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증례보고와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을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거의 피라미드를 염두에 두셔야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할 때 이 점에 유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라섹 수술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한 논문들만 제 눈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라섹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굳이 논문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좋지 않은 결과는 언더 리포팅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결과가 좋지 않은 논문들도 찾아서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안 좋은 결과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2017년도 논문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환자들의 잔여각막 두께는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섹 후에 각막 확장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전에도 각막 모양에 미세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각막 확장증이 생기는 것은 수술 전 각막 두께보다는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막 모양을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각막 모양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막 지형도가 발전하면서 수술 후 각막 확장증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새로운 지표들과 각막의 생체 역학적 특징을 측정하는 새로운 장비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오늘 영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